왜 웃어? 나 무슨 말인지 아니? 아니 몰라 그냥 부장님 보고 하는 거. 안녕하세요, 민서 마케팅부 조아란입니다. 오늘은 뮤지컬 해역사를 쓰고 있는 위키드2를 개봉 기념해서 위키드 강의를 위해서 강단에 서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침 시사회가 있어서 위키드2를 보고 온 바로 그날 저녁 여운이 낭낭하게 남아있을 때 바로 강의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뮤지컬로 너무 유명해서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엄청난 흥행 신화를 이뤄내고 있는 전 세계 3천만 명이 열광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100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오즈마법사의 덕후인 그레고리 머가이어가 재창조해서 방대한 세계를 다시 썼다. 그런 멋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영화화 1편 돼서 지금까지 그리스, 레미제라블의 기록을 넘어서는 이 화제의 작품 위키드의 원작 소설이 또 민음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톱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학생은 성현주 한 명으로 어찌나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시는지 미리 절대 보지 않겠다면서 위키드의 위자도 듣지 않고 온 바로 성현주 반갑습니다. 전혀 모르시는 거죠 지금? 전혀. 그래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지금 민음사에서 위키드를 낸 지도 거의 10년 가까이가 됐고 연주가 입사했을 때도 이미 나와 있었을 거예요. 놀랍게도 지금 제가 오늘 이 촬영 전에 왕관이냐 해도 왕관 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정도로 백지 상태. 아무튼 지금부터는 눈물 없이 못 본다는 전설의 작품 위키드 강의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 명이 열광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보셨나요? 네. 3천만 명에 못 들어가는 세계관이 또 중요하잖아요. 판타지가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계관이 왜 있는 거냐 도대체. 왜 갑자기 다른 세계냐? 거기서부터 이해가 딱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세계관을 먼저 설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키드. 위키드는 말 그대로 악한, 사악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 단어를 지칭하는 사람이 바로 주인공인 엘파바, 서쪽 마녀입니다. 이 주인공이 사악한 서쪽 마녀로 어떻게 불리게 됐는지 그리고 진짜 악함이란 무엇인지 악함은 누가 정하는 건지 이런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이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싹 땡기시죠? 선과 악. 제가 좋아하는 주제네요. 두 번째가 원작이나 뭐 뮤지컬이나 영화에서 어느 쪽에 착한 마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 그리고 뭐 어느 족 출신 이런 게 나와요. 다 알고 볼 필요는 없지만 알아두면 아 저쪽에서 왔구나, 아 그쪽 출신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여기는 오즈 나라, 그리고 이 오즈의 나라의 중심부에 에메랄드 시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먼치킨 랜드가 있고요. 먼치킨? 먼치킨, 치킨! 먼치킨. 기억하시나요? 동쪽에 먼치킨. 그리고 남쪽에 커들링들이 사는 그런 도시가 있고 그리고 길리킨이라는 곳이 이쪽에 있습니다. 북쪽 지방이 좀 잘 사는 지방이에요. 시즈라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이쪽은 빈쿠스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중심부에 에메랄드 시티에 여기 위대한 마법사인 오즈가 살고 있고 중앙 정부 같은 거죠. 중심을 에메랄드 시티를 두고 도시들이 포진해 있다. 중앙 정부가 잘 지내는 곳도 있고 독립을 요구하는 그런 도시들도 이렇게 있구나. 대충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깥으로는 아마도 사막이 이제 끝없이 펼쳐지고 그 바깥에 어딘가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캔자스 오마하. 그래서 되게 쉽게 오갈 수는 없지만 어쩌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나는 그런 세계인데 이런 미국 여기서부터 지금 못 따라오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오즈의 마법사 원작 소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를 일단 알고 계시면은 소설이 또 입체적이고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1900년대에 출간된 어린이용 소설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애니메이션화도 되고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고전 중에 또 고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 그대로 캔자스 외딴 시골집에서 도로시라는 아이가 아줌마 아저씨와 고아인데 고아 소녀가 살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무서운 회오리바람이 불어서 도로시만 혼자 못 피한 거야. 집이 통째로 옮겨져서 막 날아가다가 떨어졌는데 나쁜 동쪽 마녀를 죽입니다. 그냥 바로 즉사. 힘세고 나쁜 마녀를 죽인
도로시 그것도 하늘에서 왔잖아. 얼마나 상서로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먼치킨랜드에 영주가 되어달라 막 이렇게 하는데 도로시는데 집이 가고 싶은 거야. 아니야 난 집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북쪽에서 마녀가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와서 에메랄드 시티로 가면 위대한 마법사 오즈가 있는데 오즈님이 아마 너를 집으로 데려다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동쪽 마녀가 반짝이는 이런 은색 구두를 신고 있었던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구두를 전리품으로 신고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러 가면서 겁 많은 사자도 만나고 심장이 없는 양철 나무꾼을 만나요. 그리고 내가 없는 허수아비 이렇게 만나서 각자의 이유로 서로 도와가면서 에메랄드 시티로 가는 용감한 여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 바로 원작인 오즈의 마법사다. 너무 더워서 제가 옷을 벗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뭐 어려운 게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우여곡절을 거쳐서 에메랄드 시티에 갔더니 마법사가 만나주긴 했어. 근데 만나줬는데 하나의 미션을 더 줍니다. 서쪽에 나쁜 마녀가 있으니까 그 마녀까지 네가 처리해주면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위키드는 그것을 또 확장해서 새로 쓴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도로시가 동쪽에 떨어졌을 때 한번 에메랄드 시티로 가봐 라고 안내를 해줬던 착한 마녀와 그리고 마지막에 죽이러 가는 서쪽 마녀의 서사를 다시 한번 상세하게 들여다보면서 과연 악한 게 어느 쪽이고 선한 게 어느 쪽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소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키드를 알고 보잖아요. 그럼 원작 소설에서 도로시한테 마녀가 등장하는 장면이 좀 다르게 보여요. Introduce myself를 나는 착한 마녀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 이제 저분은 착한 마녀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안녕 도로시 나는 착한 마녀 북쪽의 착한 마녀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위키드 원작에 보면은 스스로를 선하다고 하는 자를 가장 의심해야 된다라는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게 아주 주요한 세계관의 명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뭐 어려운 게 있습니까? 아니. 재밌어. 원작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즈의 마법사.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인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까 말했던 엘파바. 위키드 원작 소설의 이제 주인공인 엘파바 트롭은 오즈의 마법사의 원작자인 엘 프랭크 바움이라는 소설가의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이름이라고 합니다. 원작 소설을 보면은 엘파바라는 성녀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따왔다고 나와요. 엘파바의 아버지가 엄청 독실한 목사, 유일교 목사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치킨랜드 수장 가문인 트롭 가문의 4대 손이고 나름 알아주는 가문의 딸로 태어났는데 이 태어날 때부터 깜짝 놀란 거야. 애가 녹색으로 태어났어. 살이 전체가 다 슈렉처럼. 그래서 처음부터도 아버지나 이제 가족들이 기함을 하는 거죠. 이 세계에도 초록색 피부는 원래 없습니다. 소설을 보면 더 끔찍하게 묘사가 돼요. 처음에 신생아인데 이가 거의 톱니처럼 나와 있어서 아이 낳는 걸 도와주던 사람의 손가락을 잘라먹을 정도로 아주 깜짝 놀라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겪게 될 고난이 이미 느껴지죠. 이 세계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하고 혹은 무서워하고 그럴지. 아무래도 다소 좀 반항적이고 독립적이고 굉장히 강인한 성격으로 자라나고 그리고 본인이 차별 겪고 자랐기 때문에 결핍이 있지만 그 결핍에서 오는 분노를 또 발판 삼아서 굉장히 정의로운 인물이 되거든요. 주변에 더 약자들이나 차별받는 존재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불쌍하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치밀어 오르는 깊은 분노를 느끼는 정의로운 인물이 바로 이 엘파바입니다. 가장 중요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엘파바가 이제 나중에 학교에 가요. 모든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이제 학교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 엄청 위대한 염소 선생님이 계시는데 여기서부터 염소가 선생님이냐 제 표정이 이미 죄송해요. 거기 그 설명은 어디서 할까요? 오즈 세계에는 말을 할 수 있는 동물들이 같이 어울려서 사는 그런 세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염소가 선생님이네 하면서 가끔 하면은 저 선생님 해도 되나?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애들 특유의 그런 무례한 모먼트가 있는데 엘파바는 너무나 존경하고 공경에 처음에 도와드리려고 하고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엘파바가 태어나면서부터 남들과는 다른 좀 막강한 마법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태어났지만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소설에서는 근데 딱히 마법적 능력이 있는 걸로 나오지 않아요. 영화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동생인 네사로즈가 이제 학교에 갔는데 입학식에서 우연히 마법 능력을 써버린 거야. 그래서 그 학교의 학장인 마담 모리블이라는 교장의 눈에 띄어서 같이 입학하게 되는 컨셉인데 동쪽에서 살고 있다가 시즈로 진출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오즈의 마법사도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인물인 글린다. 글린다는 북쪽의 길레킨 출신이라고 나와요. 엘파바가 입학을 해서 처음으로 사귀는 친구.
아까 제가 그 왕관 썼던 것처럼 늘 왕관을 쓰고 다니는 퀸이에요, 퀸. 완전 핑크색, 인싸, 공주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격만 인싸가 아니라 외모도 사실 학교에서 최고로 아름답고 엘파바는 외로운 늑대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너무나 성향이 다른데 룸메이트가 되게 됩니다. 방이 그거밖에 안 남게 돼요. 그래서 서로 막 극혐하면서 같이 방을 쓰게 되는 현관에서 시작해서 커다랗게 우정을 키워가는 아주 바람직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이 엘파바는 마법의 능력이 있는데 글린다는 사실 능력이 부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의 눈에 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알랑알랑 하는데 그게 쉽게 잘 풀리지 않는. 어쨌든 간에 내가 뭐 남자든 능력이든 학벌이든 인기든 뭐든 얻어서 최고가 한번 되어보겠다는 커다란 야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글린다입니다. 서로 각자가 가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처음으로 알아봐주는 친구가 되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영화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친해지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주신 검은색 희한한 모자 글린다가 가지고 있을 것 같지 않은 모자가 우연히 친구들에 의해서 발견되면서 야 이거 네 모자냐? 이러면서 막 놀림을 받는데 아 이거 나 싫어하는 사람한테 선물 줄 놀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이거 엘파바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파티가 있는 저녁에 하필이면 너 선물로 줄게 이따 파티에 쓰고 와 이러는데 그래서 혼자서 이 희한한 모자를 쓰고 무도회장에 가는데 갑분싸가 되는 거지. 엘파바가 수치를 딛고 막 이렇게 이상한 동작을 하는데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아. 왜냐면 엘파바가 마담 모리블한테 1대1 마법 과외를 받고 있었는데 거기에 글린다를 껴달라고도 부탁을 해놓은 거야. 근데 그것도 알게 된 거야, 뒤늦게. 그러면서 자기가 놀리려고 했던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글린다가 그걸 받아줘. 모두 앞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갑자기 퀸이 추니까 이게 다 뭐야 좋아 보이는데 하면서 다 같이 이렇게?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계기로 이제 이 학교 커뮤니티에도 싹 스며들게 되고 엘파바가 글린다와도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소설에서도 무도의 장면은 아닌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는 둘 관계가 그려지거든요. 아까 말했던 염소 선생님의 권익을 되찾기 위해서 염소 선생님의 연구를 막 도와주러 이제 다니고 비밀스러운 미션 수행하면서 서로 막 되게 친해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오즈의 마법사. 위대한 마법사로 알려져 있고 엄청난 마법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소원이든 들어줄 수 있는 좀 절대적인 인물로 그려지기도 하고 마법사가 되고 싶었던 엘파바가 동경하는 인물? 사실 이 세 개 모두가 동경하는 인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 봤던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에서도 양철 나무꾼이랑 사자랑 도로시랑 한 명씩 1대1 대면을 하러 들어가는데 다 모습이 다른 걸로 나와. 미녀로도 나왔다가 커다란 가면을 쓴 무서운 괴물로도 나왔다가 그런데 마지막에 밝혀진 충격 진실은 이 오즈의 마법사가 그냥 보통 마력이 없는 보통 사람이야. 도로시처럼 미국에서 왔어. 오마하라는 캔자스 옆에 있는 도시. 그래서 난 사실 오마하에서 왔어 이러니까 도로시가 어머 그 우리 옆에 있는 도시인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일반 사람인데 열기구를 타고 여기는 사고로 떨어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또 이게 하늘에서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하늘에서 온 마법사다. 이 오즈를 모시게 된 거지. 그런데 자기가 능력이 없잖아. 사실은 들키면 안 되는 존재인 거니까.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 엘파바를 어떻게 잘 이용해서 진짜 권력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잘 안 돼. 그래서 엘파바를 잡으러 다니고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적을 만들고 싶어요. 핍박받는 존재들을 만들어서 쟤네들을 핍박하는데 눈길을 돌리게 해서 자신의 아래로 권력을 모으려고 하는데 그 대상이 되는 게 가장 약한 존재인 동물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동물들을 잡아다가 죽인다거나 가둔다거나 그리고 짐승처럼 취급하는 부패한 권력의 중심에 있는 게 또 오즈의 마법사이기도 합니다. 나쁜 놈이죠. 소설 속에서는 이 엘파바가 동물권 운동을 하는 지하 조직의 조직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의 눈에 가시야.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또 잡으러 다니고 쫓고 쫓기는 관계에 있는 오즈의 마법사 엘파바다. 그래서 사실은 엘파바가 진짜 뭘 나쁜 짓을 한 게 아닌데 자신의 권력에 반하기 때문에 위키드, 악한 존재다 라고 소문을 내고 글린다는 엘파바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렇게 투쟁하는 성격이 못 되고 체제에 순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즈의 입장에서는 글린다는 선한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선한 마녀 글린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도 이 오즈 마법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소설의 핵심이다. 누가 착하다고 했을 때 과연 저 사람이 진짜 착한가? 그것을 착하다고 하는 권력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사 로즈. 엘파바 여동생이에요. 여동생.
첫째 딸이 태어났는데 초록색이야. 네사로즈 둘째 딸이 태어났는데 영화에서는 다리를 못 쓰고요. 소설에서는 양팔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파바와는 달리 엄마, 아빠, 엘파바까지의 사랑을 모두 받고 자라는 그런 좀 풍요로운 인물로 나와요. 근데 약간 스포일러 차이드가 된 거야. 이 너무 다 오냐오냐 하면서 키워가지고 예, 약간 망쳐졌어요. 영화에서는 특히나 그래. 소설에서는 그렇게까지 그렇진 않은데 아무튼 엘파바는 권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집을 나갔기 때문에 사실상 이 트롯 가문의 영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동쪽을 다스리는 마녀로 이름을 날리게 되면서 나중에 오즈의 마법사에서 도로시가 처음 왔을 때 깔려 죽은 동쪽의 나쁜 마녀가 네사로즈. 근데 그럼 엘파바도 원래 여기 동쪽에 있는데 왜 서쪽의 마녀로 불리게 됐냐? 피에로라는 남자 로맨스? 피에로라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서쪽의 작은 도시의 왕자님으로 나오거든요. 엘파바와 모조의 관계가 생깁니다. 도망을 다니는 와중에 우리 가문에 성이 비어있으니까 여기서 숨어 있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엘파바가 이 지역으로 가서 이제 서쪽 마녀가 되는 거죠. 저는 이 둘의 관계가 매우 마음에 듭니다. 영화랑 소설이랑 출신과 관계는 비슷한데 스토리가 많이 다르긴 해요. 이제 앞으로의 전개가 궁금해지는 게 1편을 보거나 아니면 제 설명을 들은 분들의 감상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엘파바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원작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제 도로시가 엘파바, 서쪽 마녀 엘파바를 죽이러 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또 1편의 가장 첫 번째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 사악한 서쪽 마녀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글린다가 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 과연 엘파바 진짜 죽을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과연 오즈의 마법사에 이 도로시가 우연히 왔을까? 등장이 과연 우연일까? 영화가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한 게 원작 소설과는 전혀 달라요. 제가 여기서 소설 이야기를 해도 크게 스포가 안 될 정도로 다른데 기가 막히게 그 원작의 요소들을 다 살렸어. 다른 방식으로. 이것도 굉장히 영화에서 너무 잘 각색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로시와 여행하게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도로시와 그 삼총사의 서사. 이게 또 영화에서 나는 각색을 너무 잘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소설 원작에서는 어떤 특정한 인물로 부각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설명 안 한 다른 관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걸 굉장히 또 잘 버무려가지고 이 나무꾼 그리고 사자, 호수아비 이런 캐릭터들도 다 주인공들과 관련 있는 캐릭터로 만들었어요. 아주 그냥 깜짝 놀라버렸어. 궁금하다. 너무 잘 썼어. 그리고 영화에서 가장 부각되는 두 캐릭터가 역시 엘파바와 글린다니까 글린다의 우정? 엘파바와 글린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하트가 붙을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아예 다른 관계가 될 것인가? 이 관계의 변화를 혹은 성장을 지켜보는 것도 큰 관전 포인트. 사악한 서쪽 마녀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글린다가 가장 기쁘게 사람들한테 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보였던 글린다가 묘하게 좀 복잡한 표정을 보이는 순간들을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아. 눈물 날 것 같아. 이게 너무 눈물 나지. 재밌겠다. 진짜로? 재밌을 것 같아. 진짜 진심이다. 소설이랑 영화랑 좀 비교를 해가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영화도 보고 나는 소설도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영화를 더 재밌게 보기 위해서 책을 이제 다시 읽었는데 처음 읽었을 때보다 더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는 거야. 확실히 완전 다르게 비교하면서 읽는 재미가 있고 소설은 실제로 엄청 정치적인 정치 소설이거든요. 판타지긴 한데 다크 판타지, 어른들이랑 다크 판타지라고 해서 정치나 종교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한 되게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딜라만도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일종의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쫓겨나잖아요. 딜라만도 교수가 동물과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연구를 하는 이 세계의 저명한 과학자야. 차별을 당할 만한 근거가 과학적으로 없어 라는 연구를 아주 면밀하게 하는 걸로 나오는데 연구들의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나온다면 영화에서는 그것보다는 약간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쉽게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쉽게 역사 교수님으로 나와. 그래서 과거를 잊은 자, 뭐 미래는 없다, 현재도 없다 이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뭐 이 사회의 차별이나 억압 이야기를 막 학생들에게 들려주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전혀 다르지만 납득이 되는 각자의 설정들이 또 있고 그리고 인물들의 관계, 엘파바의 가족들 관계도 훨씬 더 복잡해. 위키드 소설에는 남동생까지 있어요. 네사로즈도 이 영화에서는 비교적 좀 이면이 별로 없는 금쪽이로 나오는데 소설에서는 훨씬 더 다층적인 인물, 매력적인 인물, 특이한 인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다른 관전 포인트고, 그리고 피에로와의 관계도 친구와 삼각관계, 왕자님 이런 설정은 그대로 가져왔지만 그 이후에 피에로의 가문과 엘파바가 맺게 되는 관계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복잡하고 심리적으로도 엄청 깊이 있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는 것도 아, 이거 진짜 찐 어른 소설이다. 어떻게 오즈의 마법사를 두고 이렇게 확장시켰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찐한 심리 묘사와 인물 갈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사의 풍부함. 위키드도 우리가 지금 6권까지 있어요. 6권. 저도 제가 지금 솔직 고백하자면 1, 2권까지만 읽었습니다. 소설을 읽으실 분들에게만 스포가 되겠지만 삼땡땡 리르 이야기. 리르라는 엘파바의 아들입니다. 과연 누구와 누구 사이의 아들인가? 그리고 4권은 겁쟁이 사자 이야기. 겁쟁이 사자가 도로시의 친구 삼총사 중에 한 명으로 나오잖아. 근데 영화에서도 나와요. 어린 동물을 잡아다가 얘가 과연 말을 할 수 있는 동물일까? 사람들한테 선동하는 도구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엘파바가 그 우리에서 구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관계가 생기는 거지. 그 겁쟁이 사자 이야기. 레인 이야기다. 5권에 리르의 딸이라고 합니다. 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오즈마 이야기. 지금 오즈의 마법사가 세상을 점령하고 있잖아. 근데 원래는 이 오즈의 오즈마가 나타나서 세계를 구원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그 오즈마는 그렇다면 과연 누구일 것인가? 우리가 아는 인물일까? 새로운 인물일까?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오즈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오즈의 마법사 세계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어땠어요? 빈말로 하는 거 아니고 저 진짜 궁금해요. 1편 보고 제가 소감을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이거 위키드 영화 안 나왔으면은 이런 거 안 찍었고 이런 거 안 찍었으면 연주가 오즈의 마법사가 뭔지, 위키드를 왜 봐야 되는지, 위키드 영화는 뭐 왜 봐야 되는지 이런 거 다 관심도 없었을 텐데 이걸 계기로 세계가 넓어지는, 세계를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키드 초급 강자 강사 조아란이었습니다. 열심히 잘안 보이네. 근데 마지막 필기 부장님 말 진짜 잘한다. 그 노래 모르세요? 캔자스의 딴 시골집에서 어느 날 잠을 자고 있을 때 무서운 회오리 바람 타고서 끝없는 모험이 시작됐지요. 오즈는 어떤 나라일까? 진짜 처음 듣나요? 제가 그 아까도 PD님들이랑 얘기를 했던 게 있어요. 연주 반응 예측. 그런 거 예측하지 마. 일단은 만약에 내 설명 없이 영화를 봤다. 그러면은 뭐예요? 그 세계가 뭔 세계야? 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노래를 너무 잘한다. 저 OST 들으면서 왔어요? 라고 실력주의가 있잖아요. 조금 연주가 엄밀하게. 근데 진짜 노래를 다 너무 잘하기 때문에 아리아나 그란데, 신시아 에리보 유튜브 영상 찾아봤다. 분명히 강의 듣고 봤다? 이거 반응 플러스 로맨스 미쳤다. 책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려달라. 책을 볼 생각. 책은 볼 건데요. 나중에 볼게요 하면서 그래서 책에서 뭐가 다르냐. 이렇게 제가 예측해봤어요. 네.